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감면 규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창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 조문에 의해서 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그리고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그 연도까지 소득세나 법인도 해당합니다. 법인세를 감면해 준대요. 얼만큼씩 감면해 주냐? 100% 감면해 준답니다. 근데 그 100%는 수도권 과밀역적 외에서 청년 창업이라면 그러면 100%라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에서 창업했다, 청년이. 그러면 50%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청년이 창업하면 100%가 감면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5년 동안. 내가 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 그때부터 5년간. 아주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그게 서울이다. 그래도 50%는 감면해주는 규정이에요. 이것 또한 상당히 크죠? 여기서 말한 청년이 누구냐?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물론 군대 갔다 왔으면 그 기간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를 청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청년만 가능하냐? 사실 이렇지가 않아요. 청년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냥 창업도 되는 거예요. 청년 창업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3년은 75%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년은 50%예요. 이 혜택 꼭 받으셔야 되겠죠. 청년 창업은 아닙니다. 그냥 창업. 내가 청년 아니다. 근데 창업은 했다. 그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다. 그러면 3년간은 70%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2년간은 5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해 손실 났습니다. 그 다음 연도 3년, 그리고 그 다음 2년. 아주 유용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창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그냥 창업만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건을 검토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 감면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창업만 했다고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난 세무대리인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요건이 되는지 물어봐야지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추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무대리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했다 추징되면 누구 책임일까요? 세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거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요건 중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까다롭냐? 일단 모든 업종은 아니에요.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창업한 업종이 법에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음식점을 창업하죠. 근데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면 적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속 더 있죠? 아주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큰 범주로 적어 놓다 보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통계청에 가면 한국산업분류 표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표준에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업종이 여기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그냥 누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추징되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되는 경우. 창업을 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난 분명히 창업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창업의 정의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명확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사업을 양수한 거. 그리고 종전에 쓰던 그런 자산을 인수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
이건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창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폐업한 다음에 다시 개업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거예요. 내가 음식점을 하나 하는데 하나 더 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 내 배우자가 처음으로 음식점을 다른 곳에 새로 한다. 이거는 적용될 수 있겠네요. 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요와 관련돼서 추징되는 세부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예를 든 겁니다. 업종은 그 다른 음식점을 양수했다. 우리가 왜 권리금 주고받는 계약 하잖아요. 권리금을 없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양수도가 됐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창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음식점 내가 양수는 안 했지만 거기서 사용하던 자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일정 비율 이하라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사업양수도 안 했어요. 자산도 안 갖고 왔지만 동일한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이게 같다면 이거는 그냥 사온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부인된 겁니다. 추징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호를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창업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추징된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다 오진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6명 왔네요. 그런데 기존 거래처들이 따라온 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것도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감면 규정을 살펴봤는데 아주 좋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 저기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추천해주지 않으니까 몰라서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대리인한테. 그래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